네, 2021년 6월 27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의 제목, 시진핑 황제를 위하여 중국 공산당 100주년이 끼칠 영향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죠. 7월 1일 중국 공산당이 창당 100주년 기념 행사를 갖습니다. 실제 창당일은 7월 23일입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인 1922년 7월 23일 상하이는 그때 5개의 유럽국가인가요? 그 조계가 있었습니다. 조계지가 뭔가 하면은 지금 왜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우리나라나 또는 제3국의 대사관 들어가면 중국 사람들이, 중국 경찰이 그 탈북자를 끄집어내지 못하잖아요. 그 지역은 취해복권 지역이지 않습니까? 2차 대전 이전에는 이 취해복권 지역을 넓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공간 말고도 그 나라 주민들이 거주를 하는데 그 상대 나라가 인정해주면 그 지역은 경찰력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상하이에는 프랑스 조계, 영국 조계, 뭐 여러 나라의 조계가 있었는데 그런 지역을 조계라고 합니다. 조계. 세금을 받지 않는 지역이죠. 세금 조자에다가 지역겠죠. 거기에는 프랑스 조계 지역에는 프랑스의 법이 통하지 중국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중국인들이 숨어 들어가서 반중국 활동을 할 수 있죠. 참고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이 상하이에 있는 프랑스 조계 지역, 거긴 중국 힘이 안 들어오니까 거기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처음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상하이 임시정부죠. 1921년 7월 23일 중국 공산당을 만들려고 하는 자들이 제1회 전국 대표 대회를 열었습니다. 비밀리에 연 거죠. 전국 대표 대회는 우리 각 당에서 하는 전당대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7월 23일이 창당인데 7월 1일 날 한답니다. 왜 7월 1일 날 하느냐? 1938년 그때 이제 바로 전해에 일본이 중국을 전격적으로 침략하는 중일전쟁을 일으켰죠. 그때 모택동은 일본군하고 싸우지 않고 연안으로 도망을 갑니다. 1938년 연안에 있을 때 지구전을 논함, 장기 전쟁을 논함 이런 강연을 하면서 원래 7월 1일은 공산당 건국 건립 17주년이다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7월 1일을 창당일로 잡았어요. 그때 중국 공산당은 쉽게 말하면 노동당 농민 위주의 어중이 떠중이 당이라서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냥 이 공산당이 노동자 농민을 위한다니까 따라다니는 사람이지 어떤 전략과 정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을 알고 창당일로 알고 축하해 왔었죠. 근데 1970년대 말 중국 공산당 연구를 하다 보니까 7월 23일 날 상하이 프랑스 조계에서 전국 대표 대회를 해서 만든 것이 확인돼서 변경을 하지 않고 그냥 모택동 어록을 따라서 7월 1일은 창당 기념일, 7월 23일은 창당일, 각기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식적으로는 7월 1일로 하고 있죠. 그 중국 공산당이 출범할 때 만든 전국 대표 대회는 전당대회라고 그랬는데 중국 공산당은 이 전국 대표 대회를 현재는 5년마다 열고 있습니다. 매해 2년, 7년으로 끝나는 해에 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창당 100주년이지만은 내년은 전국 대표 대회를 열리는 해이죠. 네. 중국의 이제 천안문 사태 이후 중국의 국가 주석은 강택민, 호금도, 시진핑으로 이어져 오죠. 강택민이 짱쩌민이잖아요, 중국 발음으로. 그 양반이 이제 천안문 사태 이후 조재양에 이어서 긴급히 총서기가 됐습니다. 그때 그게 97년이죠. 그래서 한 13년을 하다가 97년쯤에 2개의 100년을 거론합니다. 양계의 100년을 거론합니다. 2개의 100년인데 한 개의 100년은 2021년 중국 공산당이 창단 100주년이 된다. 그다음에 20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죠. 건국 100주년을 만든다. 이 2개의 100주년을 기념하자, 준비하자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지금 첫 번째 100주년이 올해 7월 2일 날 다가오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100주년 보다가는 내년 11월에 있을
제20차 전국 대표 대회에 더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왜? 그때 중국 공산당의 권력 교체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궁금증 때문입니다. 참고로 중국과 러시아, 과거 소련의 공산당은 그냥 말 그대로 공산당이었습니다. 북한의 공산당은 노동당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네, 조금 같은 공산당인데도 노동당이라는 이름을 쓰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기를 소련 공산당의 지도자를 서기장이라고 그러죠. 서기장이라고 쓴 거는 일본 언론들이 먼저 그렇게 썼는데 우리 언론들이 그냥 따라하면서 서기장이라고 합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자기네 러시아 말로 쓰고 미국계 언론들은 영어로 쓰는데 영어로는 General Secretary예요. 그걸 일본 사람들이 서기장이라고 번역하니까 우리는 서기장으로 써줍니다. 근데 중국 공산당은 한자를 쓰잖아요. 근데 이들은 일본을 따라 서기장이라고 쓰지 않고 영어로는 General Secretary라고 하는 거를 총석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진핑을 부를 때 총석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북한의 노동당의 대빵은 뭐라 부르냐? 북한은 한자는 안 쓰지만 우리말은 쓰잖아요. 영어로는 General Secretary라고 하면서 그들은 총비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북한 노동당의 넘버원은 총비서, 김정은이가 총비서죠. 중국 공산당의 최고 실력자는 총서기, 그다음에 소련 공산당은 서기장. 이렇게 보시면 쉬울 겁니다. 네. 당의 총서기가 되면 중국 공산당 기준으로 그러면 당의 최고 넘버원이 총서기인데 당에 또 중앙군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거는 중국군을 다스리는 조직인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도 겸하게 됩니다. 그리고 총서기는 국가주석 또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자동으로 겸합니다. 특이한 사람이 등소평이었는데 등소평은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그 다음에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하면서 실권을 행사했습니다. 그 당의 총석이나 국가주석은 하지 않았지만 이걸로만 보게 되면 군사위원회 주석이 훨씬 센 자리가 맞는데 보통은 등소평이 예외였고 당의 총서기를 하게 되면 중앙군사위원회 당이나 국가나 둘 다 주석을 겸하기 때문에 총서기가 실세입니다. 시진핑은 2012년, 지금부터 9년 전 11월에 열린 18차 전국 대표 대회에서 총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이면 10년이 됩니다. 근데 그의 전임자인 후진타오, 호금도는 딱 10년간 하고 퇴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따라 할까? 이게 궁금증입니다. 2022년, 내년에 20차 당대회에서 그가 물러날까? 물러나지 않을까? 이게 관심인 겁니다. 지금의 예상은 시진핑이 물러나지 않고 3연임을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문제는 전임자인 호금도는 두 텀 10년만 하고 물러났고 그 전에 있었던 장청민, 강택민은 세 텀을 했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87년인가요? 6년에 천안문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조재영 씨가 총석이었다가 물러납니다. 그 잔여 임기를 3년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10년을 했기 때문에 13년을 한 게 강택민입니다. 그래서 약간 강택민은 예의지만 강택민 이후로는 다 10년씩만 하자라는 게 일종의 불문율인데 그게 깨지지 않을까 궁금해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13년간 총서기를 했던 강택민이 만든 불문율 중에 하나가 7쌍8하입니다. 7쌍8하. 5년마다 열리는 당대회를 열 때 67세를 기준으로 그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상무위원이 될 수가 없고 적은 사람만 될 수 있다는 그런 하나의 불문율을 만든 겁니다. 중국을 이끄는 실질적인 리더는 상무위원입니다. 7명의 상무위원. 최근에 9명으로 늘었나요? 이 상무위원이고 그 중에 제1위가 총서기입니다. 그죠? 일단 상무위원 들어와야만 그 다음에 이제 총서기를 바라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상무위원 되는 자격을 67세 이하로 강택민이가 하자라고 해서 그걸 합의를 시킨 다음에 차오스 교속 전국인민대표회의 위원장을 물러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서환, 루이환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을 물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세대 교체를 해버린 거죠. 이것 때문에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제 7쌍8하 덕택에 중국 공산당이 좀 연소화됐습니다. 이걸 중국말로는 연경화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쭉 지켜져 왔는데 이번에 시진핑이 3년임을 하게 되면 이게 깨집니다.
칠상팔하에 따르면은 시진핑은 내년에 68세, 69세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나가야 돼요. 상무위원 하지 말아야 돼요. 주석하지 말아야 되는데 본인이 또 해버리면 깨지게 되죠. 현재 중국 상무위원회는 율전서 리짠수라 그러는데 그가 전인대 위원장 50년생이 있고 그 다음에 시진핑이 53년생, 한정 수석 부총리가 54년생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내년에 다 67세 넘어가니까 퇴임해야 되는데 시진핑은 안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둘이 퇴임하게 되면 60년대생, 그걸 이제 60후라 그래서 중국 발음으로는 류링허우인데 류링허우가 상무위원이 나올까 궁금해 합니다. 이거와 관계없이 어쨌든 시진핑이 3년임을 하면서 칠상팔하 원칙을 깨지 않을까 궁금해 하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이제 원래 100주년을 거쳐서 시진핑이 권력을 강화해서 3년임 하게 되면 이 영향을 북한이 받습니다. 김정은 우상화를 강화할 겁니다. 중국은 미국에 맞서야 하니까 시진핑 옹립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미 중국은 항미 원조, 6.25 전쟁을 그들은 항미 원조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미국에 맞서서 조선을 지원한 전쟁이다.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북한과의 유대를 강화할 겁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최근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은 매우 솔직하고 의욕적이며 강한 결단력을 보여줬다. 물론 자기하고 정상회담 했으니까 그렇게 평가한 거겠죠. 이에 대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주적의 수장을 공개적으로 지켜세우는 대통령을 마침 6.25죠. 호국 영령들께서 저 세상에서 보고 계신다면 얼마나 참담하실까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인터뷰를 했던 타임즈 측도 이 기사 말미에 북한 전문가가 봤을 때 김정은에 대한 문 대통령의 꾸준한 옹호는 영어로 delusion이라고 했습니다. delusion. 환영? 망상?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delusion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시진핑이 저렇게 가면 김정은도 장기 독재를 가고 자기 체제를 강화하죠. 동북아 정세를 잘못 오해하는 사람이 우리 지도자가 되면 우리 현실 정치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동북아 정세를 만드는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중국인데 중국이 시진핑 산연임으로 가고 또 미국이 거기서 강하게 대응하면 동북아가 어떻게 춤을 추겠냐 이거예요. 북한은 당연히 미국하고 회담도 미루면서 핵 대결로 갈 테니까 자기 정권 강화하겠죠. 그러면 그러한 변화에 맞춰서 우리도 리더를 뽑고 우리의 리더도 거기에 대응해야 되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식으로 나가면 곤란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중국이 공산당 100주년을 만나서 맞아갖고 시진핑 3년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는 문재인 주사파류는 이제 끝내자라는 얘기입니다. 국제정세를 알고 중국이 동북공정을 해서 우리를 어떻게 식민지화 만들려고 하는지 공부도 좀 하시면서 중국을 똑바로 보자.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